실전 2주간의 미국 로드트립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숙소를 잡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코스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앞에서 만든 영상들은 1주 코스였고요. 여기는 2주 코스입니다.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5월 19일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시작은 LA에서 합니다.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싶었는데 일정을 계획할 당시 아직 항공편들이 정상화가 덜 돼서 샌프란시스코 항공편의 시간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LA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 LA 아웃 또 생각을 했었는데 렌트카 회사들이 픽업 장소와 반납 장소가 다를 때 오버차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같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지역이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렌트를 잘 해주지 않으려 해요. 제가 렌트를 하고 싶었던 차량은 8인승 SUV였거든요. 그런 차들은 보유 대수가 적다 보니까 각 렌트카 지점들이 다른 장소로 반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면 비행시간 자체도 1시간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로도 줄거든요. 그리고 항공료도 살짝 싸지는 경우도 있고요. LA에 도착해서 시차정을 마치고 다음날 샌디에고로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제가 로드트립 일정을 잡을 때 귀국편 비행기를 타야 되는 도시에서 마지막 일정을 2박 내지 3박 정도로 가져가는 형태를 많이 선호해요. 만약에 도착하자마자 귀국편 비행기를 타야 된다라고 일정을 잡았을 경우 일정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라도 발생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귀국편 비행기를 타는 도시에서는 2박 정도를 마무리 단계에서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볍게 테마파크를 간다든가 하고 그리고 일정을 시작을 하는 저 나름대로의 루틴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샌디에고입니다. 일행들에게 물어봤더니 최대한 많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입니다. 긴 시간을 소요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플래그스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3박을 할 거고요. 이 주변에 있는 그랜드 캐년, 엔텔로프 캐년, 세도나, 모뉴멘트 밸리에서 일출과 오프레도 투어, 그리고 메사베르데를 보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또 2박을 할 건데 여기서는 아치스하고 캐년랜드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차를 달려 캐피톨 리프를 지나 브라이스 캐니언 근처에서 1박을 할 거예요. 브라이스 캐니언 바로 앞은 숙소 가격이 좀 돼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여기 딱 1박만 하는 거라서 숙소 퀄리티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라스베가스는 제가 주말에 들어가는 것을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토요일날 입성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라스베가스에 아주 착한 가격의 에어비앤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라스베가스에서 3박을 한 다음 데스밸리와 요세미티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내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내가 최근 치안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바로 전에 있는 트레이시 또는 스타크턴 쪽의 숙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가볍게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출발할 때 2주 동안 지내온 경험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갈지 아니면 그동안 산을 많이 봤으니 바다를 보자라는 의견이 모여지면 일본 국도를 타고 LA까지 내려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A까지 하루 만에 내려가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내려가다가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A에 도착해서 테마파크하고 시내 투어 등등을 하고 귀국편 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체크포인트만 가볍게 보면 당연히 LA에서는 시차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베큐도 할 거기 때문에 부탄가스 등등을 사기 위해서 한인마트를 이용할 거고요. 이때 숙소는 헐리우드 근처를 잡았어요. 도착해서 첫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자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로 가서 멕시코 장벽을 보고 그리고
나고야 비치에서 물개를 보자고 해서 이것도 일정에 넣었고요. 그리고 발보아 파크를 갈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동물원을 들어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7, 8시간을 달려서 다음 숙박지인 플래그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좀 피곤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적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엔텔로프 캐년과 그랜드 캐년을 그 다음날 볼 거고 그 다음날 세도날 볼 겁니다. 요거는 엔텔로프 캐년 예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뒤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뉴멘트 밸리 일출을 컨디션에 맞춰서 볼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새벽 4시에는 출발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투어를 할 건데 아쉽게도 이번에 8인승이 아니라 7인승을 이용을 해요. 살살 다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안하다 싶으면은 인디안 투어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메사베르데를 거쳐 다음 숙소인 모압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날은 아치스, 그 다음 날은 캐닐랜드랑 캐피털 리프를 보고 역시 열심히 달려서 브라이스 캐년 있는 데까지 자연경관을 보면서 갈 거예요. 에스칼렌타라는 지역 자체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을 보고 자이언 캐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가볍게 훑어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라스베가스로 진입을 합니다. 짐을 대충 던져놓고 무료 주차가 가능한 라스베가스 호텔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야경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도 수영도 하고 이런 일정 등을 보내고 화요일날 새벽 데스밸리로 향해서 요세미티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근처까지 가고요.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쪽에 볼 겁니다. 이때는 짧은 일정이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콰이어를 볼지 17마일스를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LA로 오는데 숙소는 디즈니랜드 인근으로 잡아놨어요. 디즈니랜드를 충분히 즐기고 귀국하는 형태입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거의 막판까지 6분이었기 때문에 8인승을 빌리기에는 인당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그냥 7인승 밴을 렌트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추가되면서 7명이 됐죠. 그래서 계속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렌터카 가격도 시세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밴 같은 SUV가 나오면 그 차를 올려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짐의 사이즈는 미니밴 뒤에 원래 뒷좌석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죠. 저 공간에 딱 맞는 게 21인치 사이즈의 캐리어거든요.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백팩이나 이런 거 하나씩 정도 그리고 저희가 꼭 가지고 다니는 아이스박스와 그리고 마트에서 산 먹을거리들을 넣으면 대충 뒤가 살짝 보이는 정도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단체로 발권하지 않았거든요. 각자 발권을 하라고 했더니 재밌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5월 2일, 3일, 4일 이렇게 분리되어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좀 일찍 가서 할 일이 있어서 이틀을 땡기긴 했는데 한 쌍의 커플이 저와 함께 5월 2일 날 들어가는데 심지어 저보다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이 낮 출발이 있고 밤 출발이 있는데 저는 밤 출발 비행기를 타는데 그분들은 낮 출발을 타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아침에 도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구경을 하고 계시고 뒤에 제가 만나서 렌트카를 픽업해서 그분들을 다시 픽업하고 짐도 픽업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5월 3일 날도 두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조인을 하고 심지어 미국 한 달 살이를 하고 계신 분이 이미 2주를 보낸 시점입니다. 그분도 5월 3일 날 조인하기로 했고 5월 4일 날 마지막 한 분이 와서 완전체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은 다 같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안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은 저와 함께 시티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근처에 숙소를 뒤지다가 막 개장한 에어비앤비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 보니까 베드룸이 1개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침대가 10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들어가 봤더니 층고가 높은 공간을 개조해서 일부는 2층을 만들고 일부는 높은 층고를 유지하면서 거실과 부엌을 1층에 두고 그리고 침대들은 주로 2층에 배치해 놓은 형태더라고요. 재밌는 구조일 것 같아요. 새로 연대라 가지고 리뷰가 딱 하나만 나와 있더라고요. 깨끗하다. 그런데 시스템은 아직 불완전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바베큐 준비 때문에 한인마트를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샌디에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쭉 보고 그리고 7시간 반 정도의 운전을 대비하는
이게 핵심이 되겠죠. 샌디에고에서는 진정한 멕시코 타코 여기를 가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혹시 샌디에고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 브랜드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래그스텝에 있는 숙소는 3박을 할 곳이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플래그스텝이 워낙 큰 도시고 바로 아래 세도나까지 있어서 광범위하게 검색을 했고요. 8명까지 묵을 수 있는 숙소라고 합니다. 숙소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기자기하고 깨끗한 느낌이 있었고요. 평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베큐 시설, 조리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잡은 곳입니다. 그리고 모뉴멘트 밸리 해돋이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프로드 투어는 할 거고요. 그리고 메사베르데에서도 인디안들이 살았던 흔적을 걸어 다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 아마 모압에 도착을 할 것 같은데 모압에 잡은 숙소는 역시 에어비앤비 형태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콘도를 에어비앤비 형태로 대여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저희한테 맞는다 싶은 숙소를 고른 거고요. 거의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묵는 데는 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플래그스텝보다는 가격이 좀 세요. 그리고 나서 아치스 트레킹 그리고 캐년랜드를 보게 되겠죠. 이 사진을 일행들에게 보여드렸더니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서 보여드린 숙소들은 거의 에어비앤비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숙소가 미국 영화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 모텔 모습이어서 그랬나 봐요. 딱 1박밖에 안 하지만 미국 전형적인 모텔 체험을 하기에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숙소의 모텔에 묵어봤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곳이거든요.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로드트리퍼들이 묵는 숙소를 경험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라스베가스에 숙소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집인데 렌트가 안 돼서 그랬는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더라고요. 당구대도 있고 저쿠지도 있고 물론 라스베가스를 가면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호텔을 보통 잡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 딸린 수영장에서 쉬고 이런 것이 좋은데 같이 가시는 분의 조합상 방 잡기가 약간 애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어비앤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은 10불에서 20불 정도를 내고 아예 좋은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자.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수영장은 베네치안이라는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아예 최고급 호텔 수영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라스베가스의 일정을 마치고 새벽같이 출발을 해서 데스밸리를 지나 그리고 요세미티에서 바베큐를 하고 그리고 숙소를 들어갈 건데 이 숙소는 전형적인 미국 가정집의 모습이에요. 아쉬운 건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다는 이 부분 때문에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비용을 줄이자. 줄인 비용으로 테마파크나 아니면 체험을 하자라고 의견 일치를 봐서 이틀만 불편하기로 했습니다. 나파밸리와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할 겁니다. 저는 둘 다 좋거든요. 그리고 LA에 도착을 합니다. LA에서 숙소 검색을 하다가 디즈니랜드 근처에 신기한 숙소를 발견했어요. 방 2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구조도를 그려놨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퀸 사이즈 침대가 2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2층 침대와 2인용 소파 베드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8명이 묵을 수 있는데 퀸 사이즈 침대 2개, 2층 침대 1개, 소파 베드 1개, 그리고 화장실 2개 이렇게 있는 구조더라고요. 이 정도 되게 되면 해먹는 것도 지겹거든요. 조식 뷔페가 나오는 곳으로 일부러 잡았습니다. 디즈니랜드가 8시 개장이더라고요. 조식을 든든하게 먹고 디즈니랜드를 들어가서 풀 노는 일정으로 잡았어요. 디즈니랜드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저녁 비행기를 타시더라고요. 디즈니랜드를 이틀권을 끊어서 들어가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예산. 저희 동행이 7명입니다. 근데 렌트카 그리고 렌트카를 유지하는 비용 다 합쳐서 330이 좀 안 들었고요. 숙박도 전부 다 합쳐서 520이 좀 안 들었고요. 그리고 마트 비용을 한 1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즐라 여행은 계속되니까 이런 느낌 괜찮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내년에는 유럽을 갑니다. 어딜 가느냐고요? 프라빈을 가는 2주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태리를 돌아다니는 2주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